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입니다. 이 장소 좋죠? 예. 저 맨 뒤에 계셔도 잘 보이시죠? 이 스크린이 너무 커져가지고. 앞에 계신 분 목 안 아프십니까? 아픕니까? 이제 앞자리, 뒷자리 약간 구분이 없어져서 더 다행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메가 본업입니다. 아메 하기 전에는 서울에 조그만 무역회사에 했고,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주말부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사는데 주말부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주말부를 내가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어쩌면 이대로 계속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쯤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사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쯤 친구한테서 아메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워낙 확신에 차 있었고 강분에 있었기 때문에 아메를 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과거에 뭘 해왔든 상관없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특별하고 아주 통쾌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비유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 팀에 박인자 수석 다이아몬드가 계십니다. 사업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박인자 사장님하고 비슷한 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 서울에 사업하시는 이진나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막 사업 설명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죠.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아메를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수석이 됐습니다. 근데 태어난 환경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진나 사장님은 아버님이 가이스트 교수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서양화가고, 그리고 본인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깨어계신 분이라 가지고 딸인 이진나 사장님한테 해외여행을 자꾸 권유해서 결혼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 해외를 35개국인가를 가봤대요. 근데 박인자 사장님은 옥천군 하스면 청산면 하스리, 예. 하여튼 되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못 떨쳐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못 보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에 젖어 있다가 부산에 가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짜리 그 꼬마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혼자서 그렇게 주경 야독을 하면서 대학까지 마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출신 배경으로 따지면 너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아메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같이 본 겁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비전인 거죠. 그 사람의 비전이나 그 사람의 꿈이 얼마나 강하고 크든 간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비전이 들어있는 사업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지금은 같이 비즈니스 클래스 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이아몬드 여행도 다니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아메이 창업 이념에 우리는 아메이 창업자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학력이 어떤지, 과거가 어떤지, 경력이 어떻는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전혀 묻지 않는다. 지금부터 뭘 원하느냐를 물을 뿐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진짜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 와 있든 어디서 출발했든 상관없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세상에 어쩌면 이런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생각한다고 했을지도 모를 만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고 배경이 다른 사람이 더 큰 배경 속에서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자기 배경 속에서만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과거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기가 막힌 한 사람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성공이 10가지를 요구하면 내가 10가지를 해야지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성공은 10가지를 요구하는데 난 한 서너 가지를 하고
좀 봐줘. 나는 이런 환경이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나는 이랬잖아는 전혀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란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아메에서는 아메에서 필요한 자세가 있고 아메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할 만큼 무리하거나 하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출발할 수 없는데 왜 창업자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메비 속성이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참여하다 보면 내한테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한테 그런 믿음이 생기면 아메를 통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메의 사업가 자세. 예. 이 뒤에 허리타기 적어놓은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창업자의 정신세계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여기 해당되는 건데 그 창업자의 정신세계가 계속 개성돼야 성장한다. 만약 아메 회사 입장에서 창업자가 만든 이 비즈니스가 전 세계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한 나라도 실패 없이 계속 번창하고 있는데 2세, 3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충분한 부를 갖고 충분한 제품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대에 더 맞는 창업자의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메나면 몰락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회사 자체도 이 정신이 개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미국 아메이 덱스테그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진 그룹입니다. 이 덱스테그 그룹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덱스테그 그룹 다른 비즈니스가 덱스테그 그룹에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시스템과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학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빚을 했나를 우리가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10년 만에 FC가 됐거든요. 31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딱 10년 만에 FC가 될 정도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이 사람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말고 아까 말씀 성공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메를 통해서 치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변화거든요. 변화. 덱스테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황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상황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나는 성공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가기 때문에 뒤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메이는 helping people이고 you first, me second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집중하고 성공의 기본은 주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성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학수 사장님이 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사업에서 성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는 추상적인 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서 믿음이라 그러거든.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아메이는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내가 딱 마음을 먹고 이걸 하겠다고 진짜 딱 생각이 들고 내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비즈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가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도 커야 되고 내가 알린 사람도 그게 클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동기부여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2, 3회 미팅 나오는 거 이래야 믿음이 커집니다. 아메를 띄엄띄엄 보면 믿음 말고 장애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커지는데 일주일에 2, 3회 미팅을 계속 나오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아메 할 때는 미팅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5번 갔다니까요. 제가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은 제가 부업이었으니까 야 이것들 언제 내보고 사업해라 말이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왜 누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 마치고 미팅 그리고 그 빠꼬만 날이 이틀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제 가슴에 믿음이 가득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한테 꽉 차 있는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틀 동안 누군가한테 막 전달하니까 이 친구도 미팅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일주일에 5번씩 미팅을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나처럼 빠꼼한 날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그 둘이 이야기해갖고 3시 되고 4시 되고 하는 확장의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언제?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아멘.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도 가장 핵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누군가한테 뭔가를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그걸 하고 싶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랬어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도 생겨야 되고 그도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내 가치와 비전을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후 100만 원만 나온다면 10년, 20년 후에도 아메에서 월급 같은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정선임 사장님이 여행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메를 10년을 해, 조금 더뎌 가서 10년 후에 이런 여행을 매년 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삶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후에 내가 지금 받는 직장에서 노동소득을 통해서 받는 월급의 소득만큼을 계속 나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나 가치나 비전이 크면 내 타켓을 내가 더뎌가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비약이 생겨요. 비약은 누굴 통해 생기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 생겨요. 내가 알린 사람을 통해서 비약이 생긴다고. 그럼 그 사람은 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매니아를 통해서 매니아가 생긴다고.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야, 얼마 받았어? 이러는데 내 1,040원 나왔다 지난달에. 이 돈 나온다 이러는데 야, 니 뭐 그런 걸 하냐? 내 10,000원 줄게 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받는 그 잘난 월급은 얼마나 나올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커지는데, 내가 받는 이 1,040원은 내가 1,400만 원을 만들 거다. 실제로 정학수함이 3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미팅을 7번 나가든 이걸 키우는데 우선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될 것 같은 일인데 왜 안 나서겠습니까? 내가 5년 후에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되는 줄 내가 이미 인식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왜 안 알리겠어요? 그 사람도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메의 성공은 믿음의 보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메의 창업 이념인데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말고도 내가 알린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생기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아메이는 누군가 하나 강력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비즈가 확 커가거든요. 100명이 참여하는데 10년 후에 100명이 100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고 100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걸 100, 1000, 만으로 증가시킨다고요.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미팅에 계속 참여하고 그 에너지를 키우고 내 마음을 키운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 그게 내한테 커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에 살아요. 저처럼 주말부도 살면서 내 주변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 속에 제가 살았는데 A란 지점을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내가 5년 10년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B라는 지점은 나도 가보지 않았어. 근데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한테 A 지점을 알게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아메이는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 하면 이렇게 엄청난 여행을 다녀. 아메이 하면 연봉 1억, 2억, 10억까지 받을 수 있어.
암해하면 직장을 그만둬 사람들이. 아니고 다닐 수 있어.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팔아야 되잖아. 그래도 다단계 같은 거잖아. 이걸 못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알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알려서 A로 가고 싶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A로 출발하게 하고 잘 도달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A 지점을 잘 알고 갈망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3%도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피인이 높아도 흐려질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딱 들어왔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고 감정이라서. 그래서 내가 행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참여하시는. 그리고 올고지 계속 사업을 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시간 없는데. 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오셔야 돼요. 밖에 가서 제가 이만큼 모아놓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면. 공감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A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도달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연대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스폰서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한다 할 거다고 하는 거고 사줘 하는 게 내가 너무 좋아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가들은요, 야 이거 하나 사, 혹은 야 내하고 같이 사업하자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이해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돼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 난 될 거니까. 당신이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이 사람 지금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거야. 내가 믿음이나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계속 한다고요. 한번 탁 이야기가 탁 참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이런 사람은 있다. 선배 카페에 갔는데 심심해서 음원을 들었는데 그거 듣고 와 신받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전창규 사님처럼. 근데 아주 드뭅니다. 제가 아멘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요. 내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비즈니스를 막 자충우들 이렇게 저렇게 해가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자영사업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날아오릅니다. 이게요 구조적으로 내 사업으로 느끼기 참 힘듭니다. 돈 투자한 거 없죠. 오늘 안 해도 내일 뭐 불리한 결과가 별로 안 나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건강에 안 좋은 일을 내가 반복하면 건강을 잃을 거잖아요. 내 미래의 자유를 위한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나중에 자존도 못 지키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걸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스폰서의 조언을 경청하고 해라는 대로 움직여보고 궁리하고 따라하고 또 묻고 하는 사이에 내가 강해져요. 이게 진짜 내 사업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돈 투자한 사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일 하면 막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 스폰서도 박사 과정이 있을 때는 잘 막 윗사람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제 업라인 스폰서 김혜른 사장님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태생적인 게 있어요. 막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교사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해라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딱딱 했겠죠. 근데 이 비전을 보고 나니까 그 일이 하기 싫더래요. 왜? 내가 내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내 사업으로 느껴지면 어떤 환경에서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대가 너무 크니까 목이 아프네. 자연사학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거고, 예.
아메의 성공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가 잘 도와줘서 다운을 잘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자유인이 돼가는 길입니다. 그 기가 막힌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걸 잘 다뤄가면 됩니다. 스폰서는요, 스폰서 밀착이 암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건요, 그룹이 굉장히 컸던 그룹들도 그간의 신뢰나 밀착력이 떨어지면 흩어진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라져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심각한 패착이 돼요. 그래서 아멘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밀착이 돼야 돼요. 나는 스폰서하고 내 파트너는 나하고 그 밑에 파트너는 자기 스폰서하고 이렇게 밀착이 쫙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제품 아메의 정책 프로모션은 공개되어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아메에 똑같이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하고의 밀착력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큰 변수입니다. 저는 아멘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강점 중에 하나는 잘 관찰해요. 그리고 그걸 사업적인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나마 있는 강점인데,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밀착력이 떨어지면 비즈니스가 자꾸 힘을 잃어가요. 근데 이 힘을 잃어가는 게 수치상으로 다다닥 안 드러나요. 아멘은 묘하게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 싶으면 여러분 스폰서한테 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A는 지금 7개 계열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여러분 업라인 다이아몬드입니다. 업라인 스폰서링, 그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야 돼요. 그게 뭉쳐져야지 우리끼리 연합이 계속 강화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그룹들이 모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저 그룹은 더 잘하고 더 커져가는 것 같고 이러는데 안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쓰이면 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폰서하고의 결합력을 통해서 내 팀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내 팀을 키워가는 에너지의 원료는 스폰서한테 나옵니다. 그건 아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너무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를 프로모션하고 애호하는 거고, 이건 파트너한테입니다. 좀 전에는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스폰서한테 대해서 생각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은 내가 내 파트너한테 어떤 상태의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스폰서가 내한테 이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내 파트너한테, 누구라도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장, 작은 사장입니다. 이건 장학사님 자주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큰 그룹을 가진 사람이 나는 매출이 큰 사장이고 이제 시작하신 분은 매출이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수평적인 동등성에 대한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제의 원본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하고 입힌 관계가 내 파트너가 그 파트너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리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마음이 탁 생길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행동의 단초가 딱 생길 때까지. 근데 그분은 그러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요, 지금. 그러니까 스폰서까지 집 박아버리면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하면 기다리라는 거고, 롱텀으로 긴 기간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집합 이야기는 예전에 김종기 사님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원의 색깔을 강하게 주장하면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공통분모가 너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라는가 하면 내 형태를 자꾸 없애라는 거죠. 든 사람이 머물러야 큰 그룹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학사님이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그룹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큰 그룹이 된 거는 온 사람들이 안 나가서 그렇다는 거죠. 든 사람이 머무는 거는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제하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 자체의 가치로 이 빈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게 도왔다는 겁니다. 착한 협업, 파트너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랑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라. 스폰서의 강점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표현하라.
상대가 내 팀과 스폰서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게 하는 게 승부처다. 에로스 구도를 튼튼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 요거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높아졌느냐가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저는 지금도 이걸 믿습니다. 저를 만나고 상담한 사람이 저한테 코칭을 받는다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 코칭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내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의욕이 커져. 제가 아까 카네기 인간관계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높아졌다 그러면 그 상담은 진짜 성공한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만나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 대구도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대가한테 배우는데 대가한테 듣고 나는 나대로 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대가 말이 무조건 맞다, 이걸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라고 시도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남 탓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을 자꾸 꼬집거나 문제를 자꾸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한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결국은요. 내 팀이 형성되는 것도 조금 방해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김종희 사님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한국암에서 뭘 잘못했어. 그런 것 갖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한국암이가 초창기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국암이 철수한다고. 실제로 신문에 났대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9시 뉴스에서 건붕어 사건이라고 건붕어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세제를 넣었는데 암의 세제가 이 고농축이니까 얘가 빨리 죽으니까 화학과 교수가 나왔고 얘가 더 독하고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짓이죠. 그죠? 근데 그걸 했는데 AP에서 어떤 사람이 암의 본사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 다운들 옆에 앉혀놓고. 아니 아메이가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걸 안 받고 뭐 했냐고. 그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걸 통제 못하고 뭐 했냐고 막 큰 소리 쳤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운들한테 내가 이렇게 야단을 쳤다, 화를 했다. 근데 자기가 없어졌어. 그 팀이 없어져요. 부정적인 게 자꾸 노출하거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불리해져요. 앞으로도 암의 본사가 뭘 하면요, 그건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싫다 좋다 나쁘다 옳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라서 그건 뭔가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줘. 우리가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이아몬드 미팅할 때 부장님 같은 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되게 건설적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갈 때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야기 들을 거잖아요. 우리는 안 해도 돼. 사람이 다 이야기해줘 그거는. 그래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합니다. 바보도 합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의 성장의 동력이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배려하고 고려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일인 거죠. 그런 일을 방향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팀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팀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야, 이거 좀 문제다, 그지? PPT를 만들 때 중간으로 만들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팀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려고 하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왠가 하면요, 내가 PT 되는 거는 내 노력분이 상당히 크죠. 그죠? 내가 알린 사람이 PT가 되는 거는 내 노력하고 그 사람의 노력이, 내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알린 사람이 PT가 되고 그 사람 알린 사람이 PT가 되고 알린 사람이 PT가 되려고 하면 여기 내 노력분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게 시스템과 팀이 없으면 그 지속력이 안 생긴다고요. 이걸 방관하거나 착각하거나 내 능력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은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들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나면 내 노력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큰 보상으로 돌아와요.
처음에 10을 투자하면 1도 나올까 말까 하는 느낌인데 나중에는 10을 투자하면 10이 나와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10을 투자하는데 100이 나온다고요.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팀과 시스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여기 역사를 통한 교훈이라고 울산 삼형제 S그룹, P그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그룹입니다. 여기 삼형제는 뭔가 하면 삼형제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지금 다 없습니다. 팀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스폰서 중심으로 모이고 따르고 자랑하고 그리고 크로스라인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과 시스템에 대한 집중력을 자꾸 이완시켜요. 근데 크로스라인은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차 타고 오실 때 형제 그룹들하고 오신 분 있으시죠? 그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서 대화는 상관없는데 형제 그룹에서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면 형제 그룹은 또 좋은 마음으로 사업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크로스라인입니다. 그 사업적인 거는 조언은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스폰서한테 물어보셔요. 이래야 돼요. 그 제가 저희 팀이 좀 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대구에서 OM을 냈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 그래요. 그럼 뭐 해달라 하니까 당연히 해드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분한테 상위 다이아몬드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누구라 그러면 그 상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호감이나 존중심을, 존경심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각자의 팀으로 모아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란 틀이 잘 갖춰지고 나면 사실은 이건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길게 해서 조금 강의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되게 추계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필요는 한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하시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뇌종양인 말기암 환자는요, 완전히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이 사람들한테 뇌종양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지난 4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50% 이상이 너무 행복했대. 내가 이런 선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 평생 이런 삶을 못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가 그렇게 행복했냐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자기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제 인생에서 아플 시간 말고 이 4개월이 나로서 살은 시간 같습니다. 그전에 내한테 어깨지 가득 짊어진 그 짐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아멘은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일상적인 노력이 계속 쌓여서 일상적으로 갖는 우리 마음의 믿음을 키워서 내 스스로 원하는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아멘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저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만들어 놓고 나면 사라지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장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할 수 있고 7, 80대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끝에 이걸 붙인 건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팀과 시스템, 아멘 사업에 대한 관점 이걸 통해서 이걸 계속 이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다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이아몬드 되실 수 있는데 단 우리가 가진 관점, 생각, 시야, 방향 이걸 성공한 사람으로 빨리 옮겨놔야 됩니다. 내 걸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그 길로 가는데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아멘은 완전히 노출되거든요. 브라이언 트래시가 뭐라 했습니까?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그걸 쫓아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이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가진 자유를 논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아멘이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멘이란 도구 속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 과연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뭘 주장했고 뭘 우리한테 해라고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능력이 밖으로 빨리 분출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타게 되는 거죠. 미팅에 나와도 시스템을 못하는 시간을 빨리 줄여내고 그걸 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이뤄내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